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겨냥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이 지난 18일 황해북도 상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신형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도발 재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로 보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64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KN-23, KN-24, KN-25 등 신형 유도미사일 3종 중 하나로 추정된다며 3발 이상이 알섬을 향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 외로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도발을 재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안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아 미국과 한국을 향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자제해 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양회와 러시아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도발을 자제함으로써 이슈를 분산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러시아와 중국 배려 차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뒷배를 확실하게 두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또한 이번에 한미가 역대급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한층 강화된 공조를 과시했고, 특히 참수작전과 같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훈련까지도 서슴지 않고 진행하면서 그걸 대놓고 공개했거든요. 이것 역시 일종의 기싸움이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이런 한미의 훈련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테지만 똑같은 규모로 맞대응하기는 힘들죠. 돈도 없고 기름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볼 수도 없을 것이고요. 결국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재래식 전력보다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응인 것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이 당분간 빈번하게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정치적 행사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당장 20일 후면 제22대 총선이 치러지고, 만약 그 총선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여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또한 11월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름지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누구보다 강하게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칙주의자인 바이든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서로 통하는 구석이 많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시 그가 항상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인상과 같은 논제들은 모두 북한에게 이롭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올 수 있도록 도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도발과 아슬아슬한 선 넘기를 통해 국제사회를 자극하고, 윤석열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결국 대북 압박 정책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 여론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만약 러시아나 중국, 특히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며 북핵용인과 같은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러시아와 북한을 막지 못했다는 실패론이 부각될 것이고, 이건 한국, 미국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당장 4월 15일 김일성 생일,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절과 같은 날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또한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도 도발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 내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은 사실 오래전부터 북한과의 어떤 연대성이나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계속 군사 도발하고 우리 국민을 해치고 못된 짓만 하니 누가 그걸 이쁘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저렇게 나와주는 것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젠 아예 남남으로 살고 더 이상 우릴 건드리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각이 확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롭지 못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억지를 쓴다고 해서 한민족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김정은 개인이 끊어놓을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북한 주민을 더 끌어당기고 그들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여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북한을 외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인권 탄압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이 저렇게 고립주의로 나아갈수록 북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2호 발사가 예상보다 2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고도 약 500km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안착시켰고 지난달부터 2호 발사를 본격 준비 중이다. 하지만 만리경 1호 발사가 2차례 발사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군 당국자들이 실패 없는 2호 발사를 위해 기술 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2호 발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발사 지연 배경을 분석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찰위성 2호는 지난 3월 쏠 수 있다고 예의주시했지만 몇 가지 기술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며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우리 당과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따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우주정복 활동을 줄기차게 견인해왔다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2호 발사가 지연되는 핵심 배경은 군 당국자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현대전 핵심 자산인 우주기술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실패할 경우 책임자 문책과 처벌 등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우주로켓 천리마 1형의 만리경 1호를 탑재해 발사하는 장면을 보며 만세를 외쳤다. 당시 그는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2017년 3월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일명 백두산 엔진 지상연소 시험에 성공하자 과학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직접 업고 격려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그만큼 김정은이 로켓 위성 등과 같은 우주기술에 관심이 크고 북한 당국도 우주 전문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한국이 이번 달 군 정찰위성 2호와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1호 발사에 성공한 만큼 북한도 실패 없이 발사에 나서고자 기술적 검증을 거듭할 것이라며 특히 만리경 1호 발사가 2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 군 당국자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2호 발사가 지연되는 또 다른 배경으론 부족한 공학기술과 제조업 역량 등이 꼽힌다. 북한이 주력하는 핵미사일 기술과 달리 우주기술은 로켓단 분리부터 위성 궤도 투입까지 각종 공학기술과 수십만 개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우주에 도착한 로켓은 초속 6km, 시속 21,600km 이상으로는 비행해야 한다. 이어 목표 궤도에 정확히 위성을 분리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우주기술을 공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실제로 남북한 정찰위성 1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해상도는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수준이지만 북한의 만리경 1호 해상도는 1m에서 5m 정도다. 다만 북한이 부족한 우주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전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컨테이너 1만 개 분량의 식량 등을 받았다고 분석한다. 또 양국이 위성 등 우주기술 이전도 불법적으로 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북러 간 거래에 정보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요즘 SNS 등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가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올해 11세에 불과한 딸 김주애를 열심히 데리고 다닌다. 마치 어린 딸에게 벌써 독재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 김정은의 누이 동생 김여정도 오빠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설치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독재자 일가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독재자의 공통점은 철권통치다. 국민에게 공포심을 갖도록 해 저항 의식을 억누른다. 이미 3대 권력 세습을 한 김정은 일가도 전형적인 독재자의 통치 방식을 보여준다.
최근 김정은은 군부대를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에서 비롯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이다. 북한 미사일의 장사정화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고는 볼 수 있다. 미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이 이를 말해준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5월 사거리 4,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를 포함해 6번 연속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북한의 장사정화 기술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위성 발사체를 빌미로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시험을 포함하면 20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의 결사적인 이유는 유일하게 가진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경제 붕괴 상황을 맞고 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도 많은 실정이다. 이런 위기에 핵무기 개발은 대외 과시용뿐 아니라 주민 불만을 잠재우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김정은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다. 그의 통치 스타일 역시 극도로 강압적이고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다. 그런데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등으로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통상 독재 정권의 첫째 목표는 권력의 유지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지켜주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연합 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군부와 충성파 집단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자신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통치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했다. 그의 강압적인 지배와 극도의 공포 분위기 조성은 북한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권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현대 군종합훈련, 연합 공중침투훈련 등은 북의 핵 공격에 대비 핵반격 가상전술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자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핵무기는 전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다. 그리고 현대전에는 전선이 따로 없다.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거기에 얹혀진 핵탄두까지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다. 또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이다. 독재자의 일상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막가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현재로선 북한의 김정은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오로지 핵무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